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최근 금리 인상 속도가 적절하다며 향후 1% 인상 가능성까지도 내비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유류세를 면제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목표치인 2%대로 낮추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 파월 의장은 최근의 금리 인상 기조가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들어 연준은 28년 만에 0.75%포인트 금리 인상,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까지 단행한 상황. 물가를 잡을 때까지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The committee reiterated that it anticipates that ongoing increases in the target range will be appropriate. 기준금리 1%포인트 인상안을 배제하고 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향후 물가 지수가 완화되지 않으면 초강수를 취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겁니다. I think I would never take something off the table for any and all purposes. We'll make whatever moves it believes are appropriate. 경기 침체와 관련해선 가능성이 확실히 있다면서도 현재 미국 경제 토대가 강력한 만큼 경기 후퇴를 일으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름값 낮추기에 나섰습니다. 대국민 연설을 통해 오는 9월부터 3개월 동안 미국 중앙정부가 기름에 부과하는 세금을 면제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한 겁니다. We can bring down the price of gas and give families just a little bit of relief. I call on the companies to pass this along every penny of this 18-cent reduction to the consumer. 3.8리터인 1갤런당 붙는 연방 유류세는 휘발유의 경우 18.4센트입니다. 유류세 면제분이 가격에 반영되고 원유 공급량이 늘면 휘발유 가격이 1달러 정도 내려갈 것으로 백악관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체감 효과가 미지수란 이유로 일부 여당 의원들조차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기름값만큼 빠르게 오르는 게 또 있죠. 바로 금리입니다. 이대로면 올 연말에는 8%대 대출금리가 등장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가계부채 규모가 사상 최대인 상황에서 당장 취약계층부터 휘청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임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뉴타운 단지.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공급 물량이 늘면서 전셋값이 1억 가까이 떨어졌는데도 최근 들어 반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하려는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금리가 자꾸 올라 전세금 마련하러 큰돈을 대출받을 바엔 차라리 매달 월세를 내겠다는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 후반대 아마 이제 4% 넘어갈 거라고 알고 있고요. 급작스럽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월세로 하는 게 속 편하다. 매매 시장도 금리 인상 여파에 잔뜩 얼어붙은 분위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달 1,500여 건에 그치면서 한 해 사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현재 주요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연 4.3%에서 7.1% 수준, 올해 들어서만 2%포인트 넘게 올랐는데 연말쯤 8%대에 진입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 올린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한국은행 역시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적어도 1%포인트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8%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현실화된다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의 일입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부담이 다소 커지더라도 금리를 가파르게 올려서 우선 인플레를 진정시켜야 된다라고.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빚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자영업자들, 이른바 영끌로 집을 사거나 자산에 투자한 젊은 층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은 비슷하던데 그거 이자는 오르면은 조금 그러지겠죠? 10시간 일할 거 12시간 하고 12시간 할 거 4시까지 해야지. 무엇보다 금리 인상으로 커진 이자 부담이 결국 소비 위축 등 경기 침체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 이번 주도 우울하게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2,400선이 무너졌고 삼성전자는 52주 신저가 기록을 또 썼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매도가 무섭습니다. 오늘 하루만 8천억 원 넘게 팔고 나갔습니다. 임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391.
코스피가 2,400선 아래로 마감한 건 1년 7개월 만입니다. 코스닥도 769를 기록해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올해 최저점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외국인들이 무섭게 팔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8천억 원을 팔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6만 원이 무너진 삼성전자는 오늘 52주 신저가를 다시 썼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2,500개 종목 가운데 40%인 1,000개가 오늘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에 긴축 공포가 확산됐습니다. 고공행진하던 국제 유가가 지난 주말 갑자기 떨어진 건 좋은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경기 둔화의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다 떨어졌지만 특히 반도체와 IT 업종이 많은 한국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환율도 불안합니다. 오늘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295원까지 올라 연고점을 기록했다가 다시 조금 떨어져 1,292원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원화는 기본적으로 위험 자산이에요.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는 뜻은 기본적으로 글로벌리 경기가 별로 안 좋다는 뜻을 해석한다고 보시면 돼요. 전문가들은 지금 주식이 공포심 때문에 과하게 빠지고 있는 건 맞지만 바닥을 예측하긴 어렵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먹거리와 에너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큰데 이 가파른 물가 상승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한 달 전보다 0.5% 상승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선 9.7% 오른 수치인데 벌써 석 달째 9%대 상승률입니다. 전달 대비로도 올해 1월부터 5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석유 제품 등이 포함된 공산품과 전력과 가스 수도 그리고 서비스 등에서 상승폭이 컸습니다. 전력과 가스 수도 부문이 16.7% 오르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고 공산품도 14.8% 올랐습니다. 경유값이 1년 전보다 2배 넘게 뛰는 등 석탄과 석유 제품이 82.6%나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돼지고기가 34.8%, 닭고기가 26.8% 오르는 등 축산물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농수산품 지수도 1.3% 상승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에 앞서 움직입니다. 생산자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간다는 건 소비자 물가 역시 당분간 높게 이어질 거란 이야기입니다. 고유가 상황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높아진 국제 식량 가격도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은 고물가 상황이 고착화되는 걸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